자, 이번에는 저 플레이어 캐릭터에 된 것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이번엔 적 몬스터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배경이 지금 보시면은 배경이 그냥 이렇게 회색 화면인데요. 이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카이박스라는 걸 쓸 건데요. 스카이박스.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니티 스카이박스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만드는 거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 쓰는 리소스 중에서 패키지스 폴더에 스카이박스 볼륨 2라고 있습니다. 그걸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자, 이거 뭐 일단은 다 들여오겠습니다. 자, 임포트가 완료됐으면요. 요 스카이박스 볼륨 툴 이미지스 폴더로 일단 옮겨 놓겠습니다. 자, 옮겨 놓고요. 자, 그리고 요 이제 여기다가 스카이박스를 하나 좀 넣어 봐야 되는데요. 이 스카이박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시저럴 스카이박스라고 해서 이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게임비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 뿌연 파란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계산된 배경인데요. 실제 배경이 아니라 계산된 배경. 프로시저럴 스카이박스는 이런 계산된 배경을 뜻하는 거고, 식사이디드 스카이박스는 이 유니티 세계 자체를 육면체 안에 가두는 겁니다. 이건 수업 시간 때 얘기를 제가 드렸을 테니까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요. 방금 얘기했던 프로시저럴 스카이박스와 식사이디드 스카이박스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시저럴 스카이박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윈도우 라이팅 세팅스로 가서 스카이박스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라이팅에 CNG에 엔바이러먼트에 스카이박스 머티리얼에 이제 기본 스카이박스가 이제 요거죠. 여기 선언이 되어 있고요. 새로운 스카이박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만들까요? 머티리얼스 스카이박스 프로시저럴 PC 이렇게 만들고요. 이 속성을 저희 선택을 해서 인스펙트로 가서 이 속성을 스카이박스 프로시저럴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고요. 자, 이 스카이박스, 자, 이것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프리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님이 어디? 자, 해 크기라던가 그리고 대기의 탁도가 점점 이렇게 좀 뭔가 황사 미세먼지 같은 거죠. 그리고 스카이 틴트는 뭐 하늘색, 나는 좀 붉은색 계열로 하고 싶다. 땅색 좀 이상하죠. 그리고 노출값 카메라 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요 머티리얼을 아까 여기 라이팅에 여기를 넣어주시면 자, 배경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요 값은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는 있겠죠. 예. 원하시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의 스카이박스가 있고요. 6사이즈 스카이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죠. 자, 이 머티리얼의 이름을 스카이박스 6사이디드라고 붙이고 쉐이더를 스카이박스 6사이디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다운받은 어디냐, 스카이박스 볼륨 2에 보면은 뭐 여러가지 이미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딥스페이스 블루 위드 플래닛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머티리얼로 가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각각의 육면체에다가 원하는 해당하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백은 백끼리, 다운은 다운끼리, 프런트는 프런트끼리, 레프트는 레프트끼리, 라이트는 라이트끼리, 업은 업끼리.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다시 요 만들어진 스카이박스를 여기 스카이박스 머티리얼에 넣어 주시면은, 자, 이런 모양으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신비에 나오진 않는데요, 여기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적 캐릭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공드린 파일들 중에서 monster.unity 패키지라는 파일이 있죠. 그 패키지 폴더 밑에 걔를 더블 클릭해서 리소스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가 임포트가 완료되었고요. 얘는 3D 모델이니까 모델스 폴더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방금 들여온 요 모델을 보시면요, 몬스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몬스터라고 3D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놓죠. 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캐릭터 만들 때 요거를 다 나눠서 작업을 했었죠. 애니메이션이 다 분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형태를 좀 보시면, 리그를 보시면 제너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너릭. 제너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카님 방식을 쓰는데요. 비인간형 할 때 메카님 방식을 요걸 쓰고요. 자, 레거시 방식은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요 플레이어 만들 때 레거시 방식을 썼었는데 코드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땐 요런 애니메이션을 제어해라 라는 애니메이션 제어 함수, 크로스페이드 같은 거 있죠. 플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써서 코드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휴머노이드는 메카닉 방식인데 주로 인간형 캐릭터였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두면은 다른 인간형 캐릭터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네릭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휴머노이드로 바꾸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휴머노이드 상태로 바꿨고요. 애니메이션을 한번 제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딨냐, 몬스터의 애니메이션스로 가서요. 애니메이션 여러 개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사실 아이들이나 워크, 어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요거는 요 루프 타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반복이 되는데 이 세 개 다 반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루프를 체크를 하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루프, 자, 아이들부터 루프 타임 체크하고, 어플라이, 워크도 이거 체크하고, 어플라이, 어택도 루프 체크하고, 어플라이. 이렇게 해서 3개의 애니메이션 클립을 계속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을, 이 만들어진 적을 이제 배치를 해보죠. 적당한 곳에 이렇게 배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볼까요? 자, 만든 적인데요. 자, 잠깐 예를 좀 보시면요. 몬스터는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플레이어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 레거시 방식은 애니메이션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붙고요. 메카님 방식을 사용하는 휴머노이드로 아까 저희가 애니메이션 타입을 바꿨죠. 그런 메카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우리는 코드가 아니라 메카님이라는 걸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데요. 이 메카님은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스 폴더에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어딨죠? 예, 여기 있네요. 이름을 몬스터 애님이라고 짓겠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보죠. 자, 그럼 이런 창이 아마 뜰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각각의 상태, 뭐 예를 들어 움직이는, 걷는 애니메이션, 뛰는 애니메이션, 공격하는 애니메이션, 죽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배치해 놓고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걷는 애니메이션을 발송하다가 맞았어. 그럼 갑자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우리가 줘가지고 데미지를 입는 애니메이션을 출력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몬스터에 열어서 애니메이션 클립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주황색으로 된 것은 기본적으로 게임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디폴트 애니메이션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몬스터에 가서 여기 지금 컨트롤러가 비어있죠? 이 컨트롤러에 몬스터님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좀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뭐 신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렇게 대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애니메이터로 가서 요걸 한번 제어를 좀 해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 대기 상태 이런 것들을 보통 애니메이션 클립을 갖다 놓은 거지만 여기서는 보통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걷다가 대기하다가 이제 얘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이 플레이어를, 몬스터가. 그래서 걷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추가하겠습니다. 워크. 자, 워크 이렇게 해놓고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서 워크 상태로 갈 것이냐, 또 어떻게 해야 워크에서 아이들 상태로 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메이크 트랜지션이라고 있습니다. 우클릭을 하면요, 각각의 상태를 우클릭하면 메이크 트랜지션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아이들에서 워크로 이렇게 보내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트랜지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연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 아이들에서 워크에서 아이들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다리를 놔준 거고요. 그럼 막 이렇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상태를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파라미터라고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불 타입으로 is trace라는 불 타입의 파라미터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true가 되면은 대기 상태에서 워크 상태로 바뀔 거고요. 쫓아가는 거니까 is trace, 추적 중이냐 그런 뜻이죠. 이 값이 false면은 워크 상태에서 아이들 상태로 바뀌게 할 겁니다. 자, 그럼 해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상태에서 워크 상태가 되는 것은 이지 트레이스가 true일 때죠.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지 트레이스 true 이렇게 해놓고요. 요 해즈 엑시 타임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이 대기 애니메이션에서 걷는 애니메이션을 전환할 때 대기 애니메이션 한 사이클이 다 끝나고 애니메이션이 할 거 다 하고 그때 전환이 되겠느냐, 그러고 싶으면 이걸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아니다, 상태가 바뀌면 바로 그냥 하던 애니메이션 중간에 끊고 바로 바뀌어라,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해줘야겠어요. 체크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걷다가 저기 아니 가만히 있다가 저기 갑자기 등장하면은 바로 뛰어야 돼. 바로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다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를 하고요. 자, 워크에서 아이들 가는 거는 조건이 이게 false일 때고, 역시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해제 엑시 타임. 자, 이 상태에서 잠깐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에 보면요, 애니메이터 파라미터라는 게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이거를 여기다 일단 잠깐 밑에 놓을까요? 네, 이렇게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지 트레이스 값에 우리가 코드장에서 이용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체크를 해보면은, 자, 건네밋이 나오죠. 자, 보이시나요?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대기, 체크하면 이지 트레이스 값이 트루면 건네 애니메이션, 아니면 대기 애니메이션,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추적하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플레이어를 쫓아와야겠죠. 공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이런 장애물도 좀 피해야 되고 얘를 실시간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플레이어를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위치와 나와의 뭐 거리, 각도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장애물 같은 것은 처음에 요 맵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요 맵에서 이 장애물이 있는 곳은 갈 수가 없다, 경로를 설정할 때 여기는 빼라 라고 아예 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베이크 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요 지형 자체를 말 그대로 구워 버리는 거예요. 구워서 여기 이렇게 된 부분은, 이게 장애물이 바뀔 일은 없으니까요, 그 된 부분은 가지 않겠다라고 알고리즘을 수정을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스테이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은 스타틱이 있는데요. 스타틱 중에 내비게이션 스타틱을 체크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베이크, 즉 구워야 되는데, 그 베이크 작업의 대상으로 설정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됐죠. 자, 뿐만 아니라 배럴과 월 같은 애들도, 요 배럴과 월도 베이크 대상이어야겠죠. 우리가 지역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프리팹스 폴더로 가서 배럴과 월을 전부 다 스타틱을 어디 쓰죠? 내비게이션 스타틱으로 하겠습니다. 뭐 yes, 자식 오브젝트도 같이 하겠느냐? 예, 같이 해야겠죠. yes, change children. 자, 배럴과 월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스타틱을 구웠습니다. 자, 그럼 윈도우에서 내비게이션 창이 있는데요. 어딨나? 여기 있네요. 내비게이션 창이. 자, 여기 하나 더 떴는데요. 내비게이션 창으로 가서 베이크가 있고, 요 베이크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워졌습니다. 자, 표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붙은 오브젝트는요, 왔다가 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파란색으로 칠해지지 않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몬스터에게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몬스터로 가서 인스펙터 뷰, 내비 메쉬 에이전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네비 메시 에이전트를 추가를 했고요. 이걸 추가를 하면요,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적을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타겟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바닥에 붙어 있는데요. 딱 바닥에 붙어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한번 내비게이션 창을 해놓고 실험을 해보면 좀 떠 있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떠 있어요. 왜냐면요, 이 몬스터에게 네비메시 에이전트라는 컴포넌트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 파란색, 마치 빙판 같은 요 파란색을 위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된 지역을. 이 설정된 지역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원래는 얘는 그냥 게임 오브젝트였기 때문에 땅에 붙어 있지만은, 얘한테 붙어 있는 네비메시 에이전트 때문에 이 파란색 길을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좀 작업을 할 건데요. 몬스터의 인스펙터 뷰로 가서 요 베이스 옵셋 사이즈를 약간 좀 줄이겠습니다. 0.05. 이게 뭐냐면요, 크게 줄여볼까요? 요걸 좀 띄우는 건데요. 요만큼 좀 띄우는 겁니다. 네. 이거를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띄워 볼게요. 뭐 마이너스 1 넣고 0, 마이너스 0.5? 또 크다. 0.05? 이만큼 띄워 보면요, 실행을 해 보시면 아까보다 좀 덜 떠요. 요 값을 더 줄여서 마이너스 0.00 해가지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좀 떠 있지만은 어차피 걷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의 좀 수정 작업을 한 거고요. 더 어색하게. 자, 네비메시 에이전트의 속성은 여러분 제가 드린 PPT에 PDF 파일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 때도 아마 제가 얘기는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오브젝트를 타겟을 따라다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해야 되는데요. 스크립트, C# 스크립트 몬스터라고 하나 만들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자, 네비메시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해서 따라다니게 해야 되는데, 네비메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5.5 버전부터 새로운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engine.ai가 필요하고요. AI. 자, 네비메시 에이전트 기능을 쓰기 위해서 관련 변수를 추가를 하고요. 빨간색으로 뜨죠? 이거죠. 네비메시 에이전트. 그리고 어떤 걸 따라다닐 거냐, 그것도 포지션, 트랜스폼 컴포넌트, 어떤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따라다닐 거냐도 여기서 코드로 정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플레이어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플레이어 트랜스폼. 자, 이제 값을 줘야겠죠.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네비메시 에이전트 플레이어 tr 같은 경우에는 게임 오브젝트에, 자, bind를 써서 해도 되겠지만은 보통 게임 이거는 이름으로 잘 안 하고요. 태그를 씁니다. 태그. 그래서 이 플레이어한테 이름은 막 바뀔 수도 있고, 똑같은 그 이름을 여러 오브젝트에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태그를 줍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 미리 만들어지는 플레이어 태그를 이렇게 주고요. 다시 코드로 와서, 자, find game object with 태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란 태그를 같이 붙은 애를 찾아라. 트랜스폼, 거기 있는 그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져와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해서 매번 실행하는 겁니다. MV 에이전트의 set destination이라고 이용해서 누굴 따라다녀야 플레이어 TR의 포지션을 계속 따라다녀라 실시간으로. 자, 빌드 하시고 방금 만든 요 스크립트를 몬스터에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따라다니고 있죠. 이렇게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어쩔 때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어쩔 때에는 따라오고 추적하고 또 어쩔 때에는 플레이어를 공격하고 이런 각각의 상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각각의 상태들을 좀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유한 상태 기계라고 한다 그랬죠. FSM. 그래서 이 유한 상태 기계를 한번, 사실 유한 상태 기계를 잘 표현한 게 바로 요거죠. 요거 아이들 상태일 때, 워크 상태일 때 어떻게, 어떤 조건일 때 어떻게 움직이라고, 이런 것들. 이게 유한 상태 기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유한 상태 기계를 한번 코드상으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몬스터로 가서 각각의 상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열거형 변수라고 하죠. 인원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테이트라고 짓고요. 아이들 상태. 이렇게 하면은 좀 코드 관리하기, 상태 관리하기가 좀 편리해지죠. 자, 다이 상태. 네 가지 상태를 만들고요. 이 상태를 가리킬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기본 값을 아이들로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빌드를 하고 몬스터 스크립트로 가보면요. 아까는 없었지만 여기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값이 되어 있고요. 자, 처음에 할 거는 플레이어와 몬스터의 거리에 따라서 몬스터 상태를 변화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와 몬스터의 거리가 10 이하가 되면은 이제 추적을 하고요. 10 넘어가면은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안 쫓아가고요. 그리고 거리가 2 이하가 되면은 공격을 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몬스터로 다시 가서요. 관련 변수를 좀 추가해보죠. public float. 자, 추적할 수 있는 거리를 세팅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서 필요할 때마다 다른 값으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 플레이어와 몬스터의 거리 체크를 위해서는 몬스터의 위치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업데이트에 있는 요거는 지우고요. 이 방식을 안 쓰고 다른 방식을 쓰려고 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추적 상태일 때 요거를 이제 발동시켜야겠죠. 매번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걸 좀 지워놓고요. 자, 스타트로 가서 몬스터 TR의 컴포넌트 트랜스폼. 자, 이걸 좀 줘보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나중에 써먹을 거지만은 몬스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으면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은 그냥 뭐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어떤 움직임도 보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상태일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죽지 않을 때는 뭐 아이들이나 트레이스나 어택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그 죽은 상태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죠. 자, 불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is die라고 짓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죽지 않았으니까 false로 주고요. 자, 지금은 아까는 업데이트에서 매 프레임마다, 그러니까 거의 뭐 60분의 1초죠. 거의 매 프레임마다 거의 실시간으로 플레이어의 위치를 체크해서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요. 플레이어의 위치 체크를 그렇게 매 프레임마다 하는 건 좀 낭비입니다. 이거는 뭐 어쩌다 뭐 한 0. 몇 초마다 한 번씩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 거의 매 프레임마다 하는 것은 속도의 저하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의 상태를 체크하고 상태를 변화하는 것을 병렬 프로세스로 만들기 위해서 코르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팀 만들어줬고 I 뉴머레이터 체크 몬스터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몬스터의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서 각 상태에 따라서 몬스터의 상태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름을 이렇게 지긴 했지만 몬스터의 상태를 체크한다기보다는 플레이어와 몬스터의 위치를, 거리를 파악해서 어떤 상태로 전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지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ile 죽지 않았으면은 자, 이제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팩터3의 distanc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포지션 값을 주면요, 그 사이에 거리를 알려줘요. 정수로요. 실수로요. 몬스터 TR의 포지션. 자, 이렇게 주고요. 자, 값을 받아왔으면, 자, 만약에 디스턴스가 우리가 아까 설정한 어택 디스턴스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근접거리로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온 거니까 스테이트를 state.attack으로 바꿔주고요. SF. 이거 스위치문으로 써도 좋을 텐데 이따간 스위치문으로 써보겠습니다. dist. 이번에는 추적 반경으로 들어오면은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트레이스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상태만 바꾸는 거예요.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애니메이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코르틴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도저도 아니면 스테이트 아이들 대기하고 있어라. 자, 이게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s, 몇 초마다 0.3초마다 요 코르틴을 발동시켜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걸 이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그러니까 게임 발동되자마자 바로 그냥 시작해버리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유니티로 들어가서 실행을 해보시면 몬스터 움직이지 않아요. 몬스터 움직이지 않는데, 자,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가까이 가면 어택으로 바뀌고요, 멀리 가면 아이들로 바뀌고, 어느 정도 가면은 트레이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쵸? 네, 그래서 상태가 바뀌는 것은, 플레이어와 몬스터의 거리에 따라서 상태가 바뀌는 것은 확실히 확인이 됐어요. 이제 이 상태에 따라서 다른 행동 패턴을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그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로 가서 코르틴 하나 더 만들어 보죠. I numerator 몬스터 액션이라고 만들고요. 역시 안 죽었을 때나 가능하겠죠. 안 죽었을 때 스위치문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트에 따라서 다른 액션을 하면 되겠죠. 케이스, 야, 만약에 네가 대기 상태야? 그러면 이걸 일단 요거 틀을 다 잡아놓고 해보겠습니다. 대기 상태야? 아니면은 트레이스 상태야? 아니면 어택 상태야? 아니면 죽은 상태야? 자, 이렇게 일단 상태만 다 잡아놓고 시작해보죠. 자, 대기 상태야? 그러면은 뭐 특별히 할 게 없고요.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거 추적 상태로 해보죠. 추적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아까 여기 우리 업데이트에서 주석 처리한 부분 있었죠? 요거 그대로 긁어 오겠습니다. 그대로 긁어 와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추적 상태야? 그러면은 야, MV 에이전트의 set 데스티네이션을 이용해서 쫓아가. 그리고 원래 계속 꺼졌다, 그 이 트레이스 상태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에이전트도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생한다는 뜻의 resume 메서드를, 재시작이에요. 재시작해라 설정하고 재시작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이들 상태로 갔다는 것은 요 기능을, MV 에이전트의 요 기능을 꺼야 되잖아요. 추적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MV 에이전트의 스탑
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추적 기능을 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 기능은 언제 하냐? return new wait seconds 이렇게 0.3초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역시 이 밑에서 상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해야겠죠. 상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수행해야 될 겁니다. 자, 빌드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멀리 있으면 안 쫓아와요. 근데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은 쫓아옵니다. 네. 안 쫓아오고, 쫓아오고. 멀리 도망가면 안 쫓아오고. 네.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같이 들어가야겠죠. 자, 몬스터 스크립트로 다시 가죠.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려면 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변수들이 이렇게 자,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애니메이터 하나 만들고 스타트에서도 애니는 get 컴포넌트 애니메이터. 참고로 이렇게 뭐 초기화 할 때는요, 그래도 get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이 맨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기 전에요. 네. 아직 초기화도 안 됐는데 스타트 코루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 코루틴은 맨 뒤에 있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 몬스터 스테이트로 다시 가셔가지고 아니지, 몬스터 액션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자, 아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애니메이터에서 요 변수 값에 따라서 워크 상태냐 체크 그 워크 상태로 가느냐 아이들 상태로 가느냐가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여기서 요 파라미터의 값을 이 코드상에서 건드려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멈추고 애니메이터로 가서 자, 그 불 타입의 변수를 건드리려면 setBul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isTrace 이거는 대소문자가 완벽하게 같아야겠죠. false로 바꿔라 라고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트레이스 상태가 되면 isTrace를 true로 바꾸면 true 상태가 돼서 메카님에서 true 상태가 돼가지고 걷는 애니메이션, 워크 애니메이션을 출력을 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걸어오다가 멀리 가면 대기, 가까이 가면 걷는 애니메이션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이제 우리를 어택,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택 관련 애니메이션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터로 가서 자, 다시 원본 모델로 가서요. 원본 모델, 몬스터 원본 모델로 가서 거기 밑에 있는 어택 애니메이션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쯤에 넣어볼까요? 뭐 대기하다가 공격할 일은 없고요. 걷다가 더 가까워지면 이제 어택으로 되겠죠. 그래서 워크에서 어택이 되든가 또 멀어지면은 어택에서 워크가 되겠죠.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메이크 트랜지션을 만들어 주고요. 파라미터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엔 플럭시 풀타입으로 is attack 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자, 워크에서 어택으로 가는 거는 역시 이거 체크해줘야 될 거고 is attack이 true일 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워크가 어택으로 되는 건 is attack이 true일 때 이렇게 되겠죠. 체크해제 하시고요. 이것도 반대로 is attack이 false일 때 돼야 되겠죠. 물론 이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것은 이 파라미터의 값을 바꿔주는 건 이따가 코드에서 우리가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몬스터로 가서 자, 여기 보시면요, 애니메이션을 가까이 가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택에서 가까이 갔어? 그러면은 애님 셋불 이제 어택 파라미터의 값을 true로 바꿔라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각 공격하는 중이니까 추적하는 건 꺼야겠죠. 추적하는 것은 잠깐 멈춰라. 자, 근데 추적 공격하다가 이제 갑자기 플레이어가 도망가서 멀어졌어. 그럼 멀어지면 다시 공격을 멈추고 추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레이스 상태에서 애님 셋불 이제 어택 값을 다시 false로 바꿔라 해주고요. 예,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빌드 하시고 실행해보면, 자, 멀리 있으면 안 쫓아오고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쫓아오고, 가까이 가면 이제 이렇게 막 공격을 막 하고 있습니다. 날 막 때리고 있죠. 근데 보니까 얘가 걷는 속도에 비해서요, 얘가 걷는 속도에 비해서 속도는 좀 빠른데 걷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예, 애니메이션이 너무 느려요, 이 속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속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워크 여기 애니메이트의 워크 상태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스피드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출력 스피드인데요, 요거를 한 3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자, 걷는 애니메이션 속도랑 뭔가 좀 분주한 발걸음, 얼추 좀 애니메이션 속도랑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저 캐릭터에 대해서 유한 상태기를 이용해서 상태 값을 만들고 몇 가지 상태,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애니메이션 제어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